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마다 뵙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아침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서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네. 신과 또 본인들만은 알겠죠. 진실이 무엇인가를. 네.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원칙에 따라서 아주 공평 무사하게 네. 똑같은 잣대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건들은 네. 그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네. 경기도민한테도 여러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엄정하게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규명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검찰도 이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나 그 이재명 지사 주변 분들한테 네. 권하고 싶은 건, 진짜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억울한 걸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핸드폰, 네. 핸드폰에 대한 행방과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제출을 해서 네. 그거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지도록 하면 훨씬 자신들이 주장하는 무고함이 밝혀질 텐데, 네. 저는 그 핸드폰의 행방과 그거 실체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빨리 네. 그걸 제출해서 그 진실이 빨리 규명이 되고, 네. 이런 논란으로부터 좀 빨리 종식이 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 뵙기가 그렇죠. 너무 송구스러워요. 경기 여기가 도정을 위해서도. 이게 자유한국당 출신 소속 지사라고 해도 이게 네. 참 전체 국민들한테 주는 어지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집권여당 소속 경기도 지사와 네. 관련된 사건이니까 이니만큼 국민들 뵙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네. 그래, 이러려면 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네. 거기에 따르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사진도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이재명 지사와 또 그 관련된 주변 분들도 그 특히 그 관련된 진위를 규명하는데 핵심되는 증거들, 네. 특히 핸드폰, 그럼 빨리 제출하고 네. 행방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혜경 씨의 발언을 보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힘들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그 경찰 조사 때 얘기했던 나는 그 소유주가 아니다, 이 입장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이네요. 진실이 밝혀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협력해야 나서야 된다. 된다. 그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신들이 관련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과 관련된 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먼저 핸드폰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것들을 해명을 그리고 소명을 또 해라.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좌에 대해서 네. 그걸 여러 가지 그런 경로나 이런 걸 알려면 본인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다고 하니까, 네.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의 이런 SNS 같은 경우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면 외국의 그 회사에다가 네. 자신들이 좀 요구를 해서 계정을 풀도록 네.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제3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3자적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적 입장에서 적극 이 진실이 발견하는데 네. 본인들도 나서야 된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말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부 뭐 당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이 지금이나 관련된 인물들이 극구 부인하고 네. 있고, 또 그에 정반된 수사기관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사실은 뭐 탈당이든지 또는 출당이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 입장에서는
그러니만큼 빨리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네.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에 대한 적극 협력 또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김혜경 씨 검찰 출석 얘기는 정리 좀 해보고요.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네. 짚어봐야 될 문제니까요. 어쨌든 이제 12월 13일 그 안에는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법, 네. 공직선거법 관련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6개월 안에 해야 기소유보가 결정 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다뤄볼게요. 이 청와대 공직 기강이 좀 해이하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뭐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고요. 뭐 어제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조국 수석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일축하고 있는데 특별감찰반의 비위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증폭이 된 이 기강 문제, 청와대 기강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네. 그 특감반이 그 민정수석실 소속이고 그렇죠. 민정수석실과 특감반은 말하자면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아주 큰 비리 부패 사건에 말하자면 적발하고 그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자 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들인데 네. 여기서 비리가 생겼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참으로 개탄스러운 겁니다. 네.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 사건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이해찬 대표가 예. 뭐 이 사건은 뭐 일정 부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일탈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네, 좀 개인의 했지만 일탈로, 예. 이미 우리 당에서는 사과를 했고 대국민 사과도 했고 그렇죠. 또 갖고 있는 당내의 분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엄중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말씀 좀 나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허리띠, 뭐 신발끈 이거 다 조여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지난번 최순실 그 박근혜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내쫓는 퇴출시킨 그런 탄핵 사태를 맞이한 그래서 탄생한 그렇죠. 촛불민심의 네.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대에 잘못된 것도 드러내서 네. 철퇴를 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엄정하고 네. 깨끗하고 또 칼날 같은 추상 같은 그런 긴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기가 막힐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정말 제대로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뜻이 잘못하면 주저앉힐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신뢰로부터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이게 힘이 뒷받침되고 정당성이 부여받는 건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부에서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지고 네. 신뢰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건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또는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더구나 우리들에 대해서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도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을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하게 봐야 된 터에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은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끼리는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이 순간 빨리 지나고 싶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잊어먹기를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 차곡차곡 기억해놨다가 네. 심판을 할 것이고 이 무서움을 저는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 칼날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라는 그 고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돌이켜보면 총리나 장관들은 과연 총대 메고 이 시대 문재인 정권의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청와대 사람들은
대통령의 보좌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 실현을 위해서 네. 얼마나 자신들이 숨어서 자신들을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또는 네. 민주당이 국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얼마나 이를 풀어내는데 일심동체가 돼서 치열하게 현장 속으로 들어갔는지 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 자신부터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현장 속으로 치열함 속으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아우성 소리를 듣는데 네. 외면하지 말고 현장에 천착해서 나아가야 된다. 만약에 일을 못하면 청와대고 정부고 당이고 일대 쇄신이 해야 될 상황이다. 예,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문재인 있고 이런 대통령 상황이기 집권이 때문에.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5년 예, 중에 예. 이제 5년 중에 2년이 훌쩍 지나고 3년 차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낼 일은 지금 사실은 여기저기 일 많이 벌려놨잖아요. 이거 사실은 추스려서 제대로 해내는 성과를 내기도 급합니다. 물론 이게 뭐 허겁지겁 조바심 내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끈덕지게 불을 늘어지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략적으로 해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개인 그런 플레이, 네. 그 덕에 지지도가 높은 거에 취해 있지 않았나, 아. 좀 안주해 있지 않았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정말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부터 네. 정부의 각부 장관들도 아주 대호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과연 대통령이 나가서 어떤 쟁점에 나설 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냥 뭐 청와대 정부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청와대의 지침이나 청와대 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도 또는 좋은 얘기 하는데 급급하지 네. 않았나 이런 반성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서 네. 자신들이 여기에서 촛불 정권의 민심에 부합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지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네. 비난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노동계도 총리와 각부 장관이 뛰어들어서 조정하고. 노동계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타협책을 끌어내고 네.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민주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지, 촛불 민심이 바라고 있는 나라도 나라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이나 야당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정청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 뭐 차원에서 그건 있겠죠. 우리를 뭐 공격하고 뭐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당리당략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돌아보고 네. 반성하는 걸 계획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야당이 워낙 현찮아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긴장이 오히려 이완돼 있지 않나. 홍준표 전 대표 온다고 해서 더 이완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참 원군이에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예. 홍준표 대표가 종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한 10년 대표가 10년 한 정도. 10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거기 출연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컥 화를 내던데 그렇게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우리의 버팀목은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네. 그냥 당리당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지만 그거에 우리가 휘말려서 거기보다 좀 낫다라는 네.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도 내부에서 좀 목소리를 내셔야겠네요. 뭐 청와대 인적 쇄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겠어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이렇게 밖에다가 해서 네네. 얘기를 하게 되면 당이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잘 조정을 해야겠네요. 예, 조심스러우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하여튼 의견을 모아서 네. 당내에서 아주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성찰을 좀 하시고 반성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 그러니까 저부터 좀, 예. 저부터도 네.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보니까 대통령 뭐 지지도 높고, 네, 네. 우리 당 지지도가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국민들이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구나, 네. 라고 우쭐거리진 않았는지, 음. 이런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하수팟에서 의원님이 성찰을 잘하고 계시는지 반성 잘하고 계시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님은 우리 네, 저 민주당이나 네.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비춰졌나요? 기자 정신에 네. 서 저한테 막 난리세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뭐, 네. 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네. 뭐 입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고요.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 예?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아니고요. 저는 제가 그 촛불 집회에 그 개근을 하면서 항상 그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드리고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네. 저도 기억나는데요. 박정 기자님 막 방송에 이렇게 보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A 방송이면 A 방송 기자가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박정 기자님이 꼭 화면에 크게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게 있지만 그때는 하얗게 들릴 정도로 입도 막 메말르고 네. 막 이렇게 입술에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어요. 입술이 튼 그 표시가 화면에 네. 나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 되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 있었던 박정호 기자님 네. 이런 분이 진짜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입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상민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자, 이어서 이 문제 또 여쭤봐야죠.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일입니다.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일국의 대법관 하셨고 그러니까요. 대법관이 개인들도 그 영예로운 자리였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예, 사법부에 네. 아주 뭐 존경을 받던 법관들인데 음, 참 그러니까 사람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사실은 뭐 물론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니지만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나지 않고 아주 훌륭한 아주 그 대법원장을 만났었다면 그렇네요. 그런 얘기 있겠어요. 사람도 잘 만나야겠네요. 지금 수십 명의 법관들이 엘리트 법관들이 지금 5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예. 징계도 받을 상황이고 네네. 이런 상황이 제가 요새 뉴스에 보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도 예, 예. 만나서 그거 무슨 강제징용 네. 재판권 연기권 가지고 청와대 대법원 네. 김앤장 삼각 그 아니 세상에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대법원장 나는 제가 법사위원장도 했지만 대법원장 독대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그러세요? 적도 없고 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국감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만나서 뭘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부탁이 아니라 얼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공식 국감 때 한번 와서 저 모두 발언할 때 한번 보고. 그런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럼 김앤장 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변호사를 말도 안 되는 판사가 거죠. 예. 판사 아니에요. 그렇죠. 대법원장 판사입니다. 오히려- 13명 중에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을 맡고 있는 그렇죠.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하도 판사가 때- 변호사를 만났다? 예. 원래 못 만납니다. 그 징계 받습니다. 일반 평판사는 징계 받습니다. 그래요. 예. 재판과 더구나 관련된 대법원 판사면 모든 사건이 다 관련되죠. 네. 그죠? 그 사건의 그렇죠.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만났다. 더구나 그 변호사는 김앤장은 어떤 사건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전범기업. 예, 네. 이거는 변호해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기본적인 저 윤리 규범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이것도 정말 큰 문제네요. 양승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반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아마 평판사들 변호사들 만나지 마라. 그런 말 하겠죠, 계속. 밖에서 만나지 말라는 건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안에서 만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근데
아니, 대법원장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는 한 번도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식 판결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난 현상이 피할 수 됐네요. 없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드러난 확인해야 증거를 보면 되니까. 제일 지금 무거운 죄를 져야 될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생기는 일들이 네. 지금 도처에 수십 명의 판사들까지 오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을 상황이 네.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그 사법부의 이익,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익, 그리고 법관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상고법원 설치 이 문제 때문에 비롯된 이게 크잖아요. 또 판사 블랙리스트는 옳은 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몰아넣고. 언론에서는 상고법원 때문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랬다. 저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예. 상고법원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상고법원은 그 큰 당시 이유는 아니다. 통과가 그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과가 우선 법사위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고법원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꼭 그거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선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저도. 그러지 않고서는 뭐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법원장이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희가 볼 설마 때는 지금도 설마 그럴까? 뭐 잘못 알려진 거 아닐까? 어쩌면 예. 그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저 어제 뉴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현장 네. 그 자기 잘하는 변호사를 김현장 소속 변호사를 만났다는데 네. 만나고서 그때 여러 차례 만났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고법원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밝히지가 않지만 상고법원만에 따라서 그렇게 막 할 수도 없는 그런 짓들을 그렇게 감히 했었을까?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봐야겠네요. 이건 여쭤볼게요.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안타깝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하급 직원인 그 임종원 법원인 저 차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두 분이 계시고 네. 또 그 위에 양승태 대법원이 있고 예.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모르죠.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미리 앞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사법부의 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을 구속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지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국민들의 이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구속이 또 된다면 또 사법부도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그런 얼마 상황이 전에 될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네. 차에 화염병이 던져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예. 이제 그 대법원 판결까지 간 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본 당사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승패가 나눠졌겠죠. 네. 그 판결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만 정도가 아니라 불신,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승복 못 하겠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법치 질서가 다 뒤집어지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 이 판사들이 영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 좀 봐야겠는데 좀 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지금 검찰도 이런 사태 수사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그냥 계속 파헤치는 데만 아니라 빨리빨리
진위를 빨리 해서 유능하게 해서 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그에 대한 진실 규명과 빨리. 이에 대한 정의가 빨리빨리 세워지고 네. 본연들의 자신들이 개혁을 받는 대상으로서 개혁 대상으로서 위치에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사법농단 등의 사태로 인해서 내내 검찰 개혁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을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작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사법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죠. 예, 칭찬 많이 그러면서 받았죠. 몸집도 커지고 힘도 네. 커졌어요. 그러나 그런 반면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데 못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국회 사개취 네. 거기에 위원인 이종걸 의원한테 들었더니 아, 친한 친구. 예. 이종걸 의원. 예. 그랬더니 지금 정부안으로 마련된 그 타협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네.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어. 실제로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지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대요. 별반. 그래요? 예. 아니, 형식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 있지만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아니죠. 어. 예, 검찰은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이 지금 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빨리 좀 유능하게 마무리 짓고 또 스스로에 대한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은 스스로에 대한 자체 검찰 개혁의 대상이 네. 되는 것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되고 정치권도 예, 예. 지금 검찰 개혁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민 그죠? 의원밖에 없어요, 지금. 예, 누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눈치 보기에 급급해요. 예, 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예.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사법농단 얘기만 하고 지금 있었으니까. 우리가 촛불 민심 때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얘기보다는 검찰 개혁하라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예. 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 얘기는 지금 어디서 나오지도 않아요. 예, 예. 그렇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검찰 개혁 여기에도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이 인적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별건이라고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이 채용 비리 수사단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고 왔더니 이건 별건이잖아 라면서 문무일 총장이 그건 수사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했다. 검찰이 그렇게 산타클로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또는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왔다 갔다 고무줄 잣대다라고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저는 그러면 그런 어떤 수사의 단서가 드러났다면 공개해야죠. 그렇죠. 수사를 하든가. 네. 그죠? 그리고 별건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 없이 무조건 무제한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중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하든가 하고 또는 또 뭐 다른 데서 수사한다. 한다든가라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도 저희가 사법농단 문제 함께 기회가 날 때마다 근데 다뤄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네. 별건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한 적이 없죠. 있었나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그러니까요.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참 뭐 특검은 이 수사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것만 하는 건데 검찰은 아무리 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단이라고 해도 뭐 드러나면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잣대는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 문제도 뜨거운 정치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한국당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원내대표 선거예요. 12월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 양강 구들어갑니다. 의원님은 누가 좀 원내대표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저는 뭐 두 분 다 친하세요? 잘하는데요. 아, 잘하는데요. 예, 뭐 자유한국당 그나물의 그 밥. 그래요? 뭐 그래도- 자유한국당 자체가 DNA가 바뀌지 않았는데 음, 별 수 있겠나.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예, 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앞에 번지르르한 말들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아, 이 양강구도에 특히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나경원 의원? 경우는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네. 말도 뭐 이렇게 하는 판사 것 출신이고. 같죠. 예, 뭐 하는 것 같죠. 근데 겪어보면은 말만 좀 앞선다. 그런 느낌이다. 뭐 번지를 하다. 번지를 하다. 뭐 하여튼 두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요. 협상하고 이럴 때. 예. 오히려 좀 김성태 원내대표보다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나요? 여야 협상할 때? 그나물이 그 밥이다. 알겠습니다. 뭐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슷하다. 정확한 도진개진 아니 독인객인. 독인개긴. 예. 우리 흔히 쓰는 말로는 도찐개찐이라.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예,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독인개긴.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평가 좀 듣도록 하고요. 이것만 좀 하나만 더. 그건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제 잘 말에 모릅니다, 제가. 제 말에 예. 저까지 포함해서 독인개긴 하시는 거 아니죠? 한국당이 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그 대여 협상을 할 때는 뭐 또 강하게 나오겠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듯이. 그리고 그들이 DNA가 바뀌지 않는 한 좀 뭐 우리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네. 한국 정치 발전에 근본적인 그 DNA의 변환이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으면 네. 참으로 국민들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 이른바 뭐 박용진 3법, 민주당 당론으로 어제 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한국당 안과 같이 병합 심사가 됐는데 결론은 저는요 양쪽의 얘기를 안 됐어요. 들어봤는데 예.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접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냐면 예. 중요한 거는 목표는 공공성 강화. 투명한 회계 관리, 회계 관리, 예. 돈 관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국당 의원 쪽에서 제시한 안이 있죠. 돈 흐름만 분명하다면 나는 그 근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중 회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중 회계라도 공개되면 될 일 아닙니까? 돈 흐름만 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저도 이제 회계학적 지식이 없어서 혹시 사립유치원 원장님도 만나셨어요? 아니 만난 적 없어요. 저한테 로비도 안 들어와요. 그래요? 내가 살림이 아니라 저는 뉴스만 보고 있는데 네네네네. 뭐 국가 보조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 부담금 이렇게 따로 하겠다. 지원금하고 우리는 통합해서 한다. 그렇죠. 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한다 에듀파인에서. 그러는데 아니 통합하건 나누건 저는 그 공개적으로 돈 흐름만 분명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접합점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회계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데 우리 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돈 흐름만 분명히 잡자. 흐름만. 지금 제일 초점이 되는 건 아니 이 얘기는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돈 흐름이 들어왔는데 100원이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됐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원장 모르죠, 개인 그거는. 계좌로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그 지금 뭐가 얼마가 들어오고 네. 얼마가 뭘로 써고 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뭘 써고 무슨 돈으로 못 써고만 회계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목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양당이 지금 입장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라고 네. 해서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노리는 게 뭘 노리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네. 현상 그잖아요. 유지. 그죠? 뭉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략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그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요구하니까 우리는 이거 좀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시간 끌다가 하는 건 있는데 그지. 제가 만약에 전략가라면 네. 제가 원내 전략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입장이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회계의 과정만 경로만 확실하다면 입금과 출금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네.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나는 그거는 어떤 거에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때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은 막 불북을 살인유치원 3법 뭐 박용진법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다음에 지금까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뜨거운 쟁점이고 꼭 해도 어떤 더 뜨거운 쟁점이 오면 잊혀집니다. 맞아요. 그죠? 이때 놓치면 사람들 벌써 살인유치원 아니 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봐서 내년 넘어가면 학부모들이 애들 입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막 유치원 폐원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제 우선 사람이 큰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이해관계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놓치면 이번 정기국회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이번에 다소 100% 만족이 안 돼도 일단은 투명하고 회계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경로라면 어떤 거도 쥐를 잡는데 검은 쥐면 어떻고 저 백쥐면 어떻습니까? 저는 고양이 아닌가요? 쥐를 참 그쵸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다 보니까 쥐 잡는데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저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저 흰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놓치면 기회가 지금 놓치면 그러면 벌써 그러면 1월달 올해 안 되죠. 올해 안 되고. 올 1월달 휴회를 가죠. 네. 2월달이면 과연 그때까지 지금의 열기가 해야 되겠다는 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전략적으로 해서라도 합의를 빨리 하자. 저 회계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만 될 수 있으면 네. 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당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위원들은 지금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하면 네. 지금 박정 기자님도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로비 받았어요 하는 그런 쪽에 네. 그런 아니 그럼 뭐 제가 그냥 그냥 아니라 그런 눈빛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네. 저는 뭐냐면 근데 지금 다 그런 얘기 잘못하면요. 너 사립유치원에서 로비 받았지? 이거 의심났어요. 네, 그게 뭐 국민들께서 또 그런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런 저기도 그 조심스러움도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회계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그 점만 하나만, 예.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다소 어떻다 하더라도 그 목표에만 달성할 수 있다면 빨리 입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면 저쪽이 노리는 거 사립유치원이 노리는 건 뭐냐고 한번 보십시오. 노리는 거는 시간 끌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시간 끌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법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저쪽이 화근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법안 소위를 보면은 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3시간 40분 정도 되는 그 회의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민주당하고 다른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긴 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의 법안의 이 쟁점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끄는 거라니까요. 그게 적전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간파를 빨리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명분으로 볼 때 다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나 자유한국당은 이걸 뭐 하지 말자는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못하니까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 연합행과는 또 정부 쪽 보고 협상하자 뭐 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장꼼수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밀당을 하고 막 태어난다고 했다가 협상하자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빨리 법은 회계학적으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금액과 네.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고 그건 어디다 쓰여졌는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만 했다면 그 목적 그 웬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예. 회계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게 어떤 또 식으로 민주당과 네.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그건 차이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이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없기 이거 때문에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안을 안 내가지고 심사를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났네. 40여 시간 질질 끌었잖아요. 40여일 만에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게 된 막바지 건데 정기국회 막바지에 막바지잖아요. 장인의 안을 내놓은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그 차림유치원이라는 전국적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에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네요. 참 그렇게 이렇게 뜨거웠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 얘기가 약간 좀 점점 쓰그러들고 점점 없어지죠.
묻혀지죠. 예, 저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서는 계속 이걸 이상민 의원님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할 부분이 궁극적으로 있네요. 예.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거지만 보육에 대해서 네. 아이들 키우고 또 살펴주고 교육시키는 이 부분은 국가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었다. 네. 이런 점을 국가가 정부가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방기한 사립유치원이 겁니다. 생긴 것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렇죠. 이 돈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애를 그냥 집에 두고 간 게 아니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사정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학교 다닐 공공 때요. 교육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공공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 북한을 비웃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애들을 타거서에 맡겨서 맞아요. 부모 손에서 안 키우고 공산당이다 막 그러면서. 공산당은 국가가 키운다. 네, 공장처럼 타가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그 당시에 정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애들 키우고 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무덤까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 힘없고 돈 없고 체력 약하고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국가가 그러면 나라가 나라답게는 애들 때부터 걔네들이 자아완성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꿈을 펼쳐나가고 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인류에 기여하도록 뜻을 펼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또 공동체가 책임져주는 이 정신은 아름다운 정신이고 예.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교육하고 살펴주는 일은 그냥 우리 가족에서 남을나라 했죠.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렇죠. 했죠. 예. 잘못된 거죠. 지금도 대학 등록금 얼마입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만 해도 지금 주립대학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죠? 그죠? 유럽은 등록금 다, 거의, 예, 다, 거의 다 없죠. 예. 국가가 대줍니다. 예. 이미 나라 경제가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할 때부터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뒷바라지 했어요. 네.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면요. 프랑스 내가 프랑스 출장을 갔을 때 들어봤더니요. 거기는 프랑스 국적인 내국인뿐만 아니라 네. 잠시 와 있는 외국인들도 학자금 다 대주고 또 대학생이면 생활 자금까지 대준답니다. 이런 정도의 나라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그거 하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아주 좀 못난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라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제 거는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기생적인 잘못된 변칙적인 상황이 지금 사립유치원 네, 또 맞습니다. 그 어린이집 문제죠. 네.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이라도 몽땅 지금 다 사버려요? 몰빵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죠. 그 네. 정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새 저출산해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대 아니라는 겁니까? 예, 0.9 예. 몇 정도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인구가 팍팍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인구 준다는 걸 보면요.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압니다. 맞아요. 점점 예. 이제 하나 낳거나 아니면 또 결혼도 많이 안 하시니까 한 명도 안 낳거나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립유치원 문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직 뭐 며칠 남았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임시국회나 이런 때 다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로 가면 네. 여기에 휘말리는 거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끄는 저쪽의 전략을 빨리 간파를 해서 네. 회계와 경로가 투명하고 공개적이 될 수 있는 빨리? 것이 담보되면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러면 빨리 좀 다소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원하는 바가 안 되더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좀 더 다음에 더 보완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뭐 이 김혜경 씨의 검찰 출석부터 이 특별감찰반 문제까지 다뤄봤고 또 오늘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문제 다뤄봤고요. 그리고 유치원 문제까지 쭉 다뤄봤는데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뭐 별 댓글이 안 올라온 모입니다. 아, 댓글이 여러 가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출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막 이상민 의원님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요? 네, 의상민 의원님에 대한 저에 얘기가 대해서는 없고. 예,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참, 아니 그러니까 예. 하여튼 내가 혹시 네. 더 잘 될 뭐 모른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게 서로 이제 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상민 의원에 대한 응원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응원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주 나오시잖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핫스팟. 마십시오. 예. 핫스팟 핫스팟.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이요. 네. 2%에 한번 출연하고 싶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모실까요? 한번 네. 예. 본인은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각을 좀 자주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요새는 달라졌어요. 요즘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이종걸은 달라졌어요. 이종거 의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주에 뵈주시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